근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강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더 좋게 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강화를 제공할 때, 강화물을 제공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화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강화물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물을 주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강화물을 안 주거나 뭐 벌을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강화물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뭔가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훨씬 더 아동이 학습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거나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사의 적절한 전략을 짜는 거,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강화 계획의 정의는 뭐냐면 조작된 조건 형성된 행동의 발생 빈도와 소고에 대한 저항은 강화가 주어지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함량시켰고 또 그게 소거된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질 겁니다. 근데 조금씩 그 바람직한 행동을 덜 잊혀지게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 강화를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강화물을 어떻게 A라는 방식으로 제공하면 아이가 훨씬 이 습득된 행동을 오래 기억할 수도 있는데 소거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또 B라는 방식을 썼을 때는 바로 이 소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강화가 주어지는 방식을 바로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 강화 계획은 두 가지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행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 즉 올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무조건 강화물을 다 주는 강화 계획을 바로 계속 강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선행 행동하는 것 중에서 올바른 행동한 것 중에서 특정 반응에만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계속적 강화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빠르게 무엇인가 행동을 획득해 나가는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습 초기에 어떠한 능력을 일단 빨리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는 계속적 강화를 쓰면 좋아요. 근데 계속적 강화의 단점은 뭐냐면 강화물이 뚝 끊기게 되면 내가 습득한 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화물이 끊기는 순간 더 이상 이 학습했던 내용을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강화물이 끊기게 됐을 때. 그런데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주게 되면 빨리 어떠한 학습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 강화는 장점은 뭐냐면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기가 습득한 조작된 그런 행동 그것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오래 습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간헐적 강화를 쓰면 어떠한 행동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지라도 강화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소거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강화는 정적 반응, 그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어떠한 능력을 학습할 때마다 어떠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물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행동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만 강화물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만큼 소거 속도 또한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 강화는 초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학습하고 그 행동을 알아가도록 하는 관점에서는 계속적 강화가 엄청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헐적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 행동 중에서 특정한 반응에만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강화를 제공하냐? 이것도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제공하는 것과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계속 제공한다는 게 아닌데 그러면 특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강화물을 제공할 수 있겠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강화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격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도 강화물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번 했을 때 강압을 한 번 주는 거. 이건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횟수랑 상관 있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10번 했을 때 강압을 주는 거. 그런 것은 비율에 해당되는 거다. 즉 우리가 강화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화물을 어떻게 제공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간격이라 그러고 시간의 흐름 어떤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얼마만큼 횟수를 했을 때 이 강화물을 제공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비율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금 이 간격과 비율은 고정과 변동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고정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뒤에서 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시를 통해서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이해만 여러분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고정 간격은 뭐냐면 무조건 일정한 시간 안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 달 단위로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받는다거나 시간대로 내가 일주일 시간을 딱 일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딱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로 근무해서 7시간 일하면 50만 원 받는다. 7시간 일하면 50만 원 받는다.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 중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일정 시간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물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또 혹은 시험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뭐 접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시험이 왜 강화물로 볼 수 있냐면 시험은 아동의 공부하는 행동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험을 친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그걸 얻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노력하면.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행동 빈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강화물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강화와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주기적으로 보는 시험 예를 들면 한 달마다 보는 정기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고사라고 하든지 기말고사라고 하고 이건 언제 볼지 어떻게 볼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바로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도대체 뭐냐? 시간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고정 간격은 7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또 7시간 이거 일하면 30만 원 주는 거다. 근데 변동 간격은 몰라요. 몇 시간이 지나야 나한테 이 보상이 주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시간만 있다가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6시간 있다가도 이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는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 이렇게 변동 간격을 하게 되면 더 소고 효과가 느리겠죠.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한 달 안에 쪽지 시험을 3번 보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3번. 교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우리 이 한 달 동안 쪽지 시험 3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볼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일주일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보고 그 다음 주에 한 번만 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광화물이죠. 또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야간 제거라서 3시간 할 건데 3시간 중에 선생님이 어떤 한 3번 정도 너네한테 보상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뭐 3시간이니까 1시간마다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딱 왔을 때 너네가 이 야간 자율학습 잘 하고 있으면 내가 보상을 줄 건데 언제 올지 나도 잘 몰라. 근데 3번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시간마다 와서 보상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딱 그 시점에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5분 뒤에 와서 우리한테 뭐 5분 뒤에 와서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보상을 주는 건가? 아니면 10분 뒤에 오나? 1시간 뒤에 오나?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 하면 속어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한 번 딱 제공됩니다. 제공돼도 그 다음 강화물이 2번 남아있죠. 그래도 언제 내한테 이 강화물이 제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강화물이 딱 제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행위를 멈추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아이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 이렇게 여기도 변동이 있겠지만 변동을 썼을 때는
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비율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10번 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 공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너가 좋은 거 행위 5번 하면 선생님이 너한테 토큰 한 개 주는 거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변동 비율은 뭐냐면 그게 안 정해져 있어요. 네가 그 행동을 한 번 했을 때 내가 이거 토큰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했을 때 토큰을 줄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애들이 미치는 거죠. 이제 뭐 계속 그 좋은 행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변동 비율 강하게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각 정확한 예시들과 사례들을 뒤에 다음 강의에 가서 한번 체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고정 이 간격과 비율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반응 속도와 속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반응을 빨리 하냐. 그러니까 고정 변동 중에서도 간격과 비율이 있는데 어떤 강하게 세웠을 때 아이들이 반응 속도를 빨리 하게 할 수 있냐. 속어. 어떤 걸 썼을 때 아이들이 강화물 제공 후에도 속어가 좀 덜하게 할 수 있냐.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